죽을 방법이 없죠. 얼어 죽지 않느라. 맞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무시동 히터를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자동차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시동 히터가 원리가 보시면 연료 그리고 산소를 빨아들이는 흡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시동 히터는 제일 중요한 게 배기거든요. 왜냐면 배기가 매연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산화탄소가 됐던 여러 가지의 그런 안 좋은 나쁜 공기들이 배출하는 이 배기구가 무시동 히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배기구만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최소 2-3m 이상은 떨어뜨려 놓아야 여러분들이 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매연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배기가 역류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도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연료를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는 등유든 경유든 상관은 없는데 아마 판매하는 업체마다 어떤 연료를 넣으라고 얘기는 있을 거예요. 연료를 주입하면 연료가 이렇게 연료 필터를 통해서 한번 여과가 돼요. 왜냐면 안 좋은 불순물들을 여과를 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탁탁탁탁 밀어서 쏘면 그게 이 버너로 들어가서 버너에서 불꽃을 일으키면서 산소를 빨아들여서 뜨거운 바람은 욜로 배출, 그리고 안 좋은 공기는 다 배기 쪽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방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자, 여러분 무시동 히터를 선택하실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쓰고 가격이 비싸고 좋은 제품 당연히 좋죠. 근데 보통은 요즘은 무슨 마켓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한 30만원짜리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2-30만원 떼면 무시동 히터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연료 필터 요게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요거 없으면 무시동 히터 금방 고장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흡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흡기도 여과기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이유가 깨끗한 공기 그러니까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걸러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서 점화를 일으켜야 굉장히 연소가 잘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연료에 아무리 좋은 연료를 쓰더라도 여과기가 없으면 금방 막힙니다. 그러면 이 관들을 따라서 무슨 그런 슬러지 같은 것도 끼고 카본도 끼고 그러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성은 꼭 아셔야 된다. 자, 똑같습니다. 연료 들어가면 연료 필터를 통해서 여기 무당벌레가 자, 이 오버랜더들은 뱀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료 필터를 거쳐서 펌프로 빨아내면 이게 버너로 들어가서 여기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 무시동 히터 관련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전수칙,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됐던 대류성 난로가 됐던 팬히터가 됐던 모든 난방기들은 환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춥더라도 꼭꼭 닫고 주무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환기구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무시동 히터는 우리가 차 안에서 창문 닫고 히터를 틀어도 정말 따뜻하게 잠잘 수 있잖아요. 물론 가끔 환기는 시키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매연 같은 게 올라오진 않으니까. 한데 이 무시동 히터는 등유나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 매연들이 상당히 안 좋은 냄새도 나고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매연 관리만 잘 하면 무시동 히터처럼 안전한 제품이 없어요. 지금 이 보시면 요 하부에 요 공간 여기가 보시면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흡기,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고요. 이건 배기예요. 여기에서는 안 좋은 공기들을 내보내는 건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구는 절대 손으로 닿지 않게 하시되 이 배기구를 이렇게 짧게 쓰시면 안 되고 연장을 해서 최소 1m 이상 바깥으로 빼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제 차는 루프탑 텐트를 지금 떼놓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버랜딩을 하시는 분이 루프탑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루프탑 텐트가 위에 있겠죠. 그러면 무시동 히터는 항상 루프탑 텐트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브라켓이나 또는 바닥에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배기도, 흡기도 아닙니다. 전원선이에요. 전원선을 길게 만드셔야 DC 12V든 220V든 차에서 떨어지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야, 배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왜 전원선이야? 라고 의아하실 수 있어요. 자, 왜냐? 이 전원선이 짧아서 내가 차 파워뱅크나 또는 12V에 연결을 할 때 차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차의 근처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전원선, 저는 약간 튜닝을 해서 원래 DC 12V인데 이렇게 앤더슨 단자로 낄 수 있게 튜닝을 했고요. 보통 220V, 아답터를 이용해서 220V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용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원선을 길게 늘려서 무시동 히터를 최소, 제가 잠자는 곳에 최소 2, 3m는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 온풍관을 2, 3m 정도를 확보를 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시동 히터는 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따뜻하게 들어오고 배기, 매연, 또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은 차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시동 히터는 결국에는 매연 관리만 잘하면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아마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루프탑 텐트를 쓰던 아니면 뭐 바닥형 텐트를 쓰던 무조건 내가 자는 공간에서 약간은 떨어지게 설치를 하는 게 제일 팩트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요즘은 매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에다가 매립을 해서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전문가분들이 안전하게 잘 설치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매립을 하게 되면 이 배기선을 줄줄 늘어뜨리지 못해요. 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차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부에 닿거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구를 보통은 짧게 뽑아 놓습니다. 뭐 하부에 있던. 근데 우리는 오버랜더잖아요. 오버랜더 뭐야? 눈길을 달리고 산길을 달리고 하다 보면 진흙이 튀고 흙이 튀고 또는 뭐 눈이 쌓이고 뭐 이러면서 배기구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배기가 나가지 못한 것들이 역류해서 내부로 들어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립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자체 매립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배기만 무조건 내 차에서 2m 이상 떨어지면 된다. 요것만 아시면 절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시동 히터를 겨울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계속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뭐 캠핑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간다. 그럴 때는 연료를 가능하면 다 소모를 시키세요. 대류성 난로랑 동일합니다. 이 연료가 관 사이에 껴있지 않게 켜놓고 기름이 없어서 꺼질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연료들이 기름을 다 타고 나가서 관이 비어 있겠죠? 그러면 이 제품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연료가 뭐 1년이 됐던 6개월이 됐던 계속 고여 있으면 연료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런 수리, 고장 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뭐 연료 필터라던가 이렇게 펌프라던가 이렇게 흡기라던가 아니면 또는 이런 관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요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시동 히터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단부터 10단까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한다면 저는 굳이 추천드리자면 최소 5단부터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바람이 세게 나간다는 건 그만큼 연료를 더 많이 태운다는 얘기잖아요. 연료를 더 많이 태운다는 얘기는 펌프가 더 강한 힘으로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사이사이에 슬러지나 카본을 더 많이 밀어내고 안 끼게끔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온도를 많이 낮추고 세기를 많이 낮추게 되면 이 펌프가 치는 공기가 이렇게 틱틱틱틱 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이사이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지 않으면 슬러지나 이런 카본들이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참고로 저는 이 제품 2년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 동계 관련해서 난방에 관련해서 이제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은 루프탑 텐트 또는 차박 또는 뭐 터널 텐트나 바닥형 텐트를 쓰시는 분들 모두가 겨울에는 난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난방. 왜? 춥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뭐 대류성 난로, 팬히터, 무시동 히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난방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대류성 난로를 갖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어넥스룸 또는 기타 쉘터를 쳐서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잘 때만 올라가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무시동 히터 쓰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한 가족이 같이 다녀서 루프탑 텐트를 쓰더라도 어넥스룸을 칠 수 있다면 대류성 난로를 어넥스룸에 쳐놓으면 대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가 굳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이 많죠. 왜? 대류성 난로는 눈에 보이는 불꽃이 이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돌풍이 불어서 외부 스킨들이 날려서 난로에 닿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류성 난로 쓰시는 분들은 난로를 두고 그 위에 철망 울타리 같은 거를 꼭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무조건입니다. 저는 솔직히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을 많이 해봤지만 얘가 울리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의심은 돼요. 하지만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마시고 약간은 춥더라도, 다소 춥더라도. 왜? 겨울은 추운 게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기, 창문은 꼭 열어두시고 주무시면 죽을 방법이 없죠. 얼어 죽지 않는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 무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파워뱅크가 됐던, 뭐 전기요가 됐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뭘까요?